자, 오늘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출발을 할 때,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거의 다 땡겨내고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 우리 코스피 시장 얘기를 할 때, 이게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도지가 떴는데 거래가 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의 종목 공략은 일단은 조금 멈추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일단 저항선 근처로 접근을 하는 시기가 다가오기 시작을 하면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는 종목을 계속 공략을 하다 보면 저항선에 부딪혀서 이제 시장 깨질 때 그때 조금 데미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살짝 이제 좀 두고 볼게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의 저항선은 2470포인트, 채팅창이 2470이라고 치시고, 2470에서 2500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2430. 조금 더 공략을 해도 될까요? 근데 한 40포인트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살짝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미국 시장에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일 대비해서 그래도 강세 움직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시장의 흐름 자체는 자 먼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시장 저항 근처 진입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종목 접근보다는 종목 관리에 추정할 예정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일단 뭐 오늘 아래꼬리 좀 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2420포인트 이탈전 긍정 마인드 유지. 긍정 마인드 일단 유지할 거고요. 그 시장 아직은 뭐 부담은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뭐 도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10분봉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봉. 60분봉으로는 흐름 잡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10분봉 기준으로 730포인트 코스닥은 730포인트 이탈 안 되면 무리 없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이 저항선 근처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아예 단타 정도로는 충분히 가능한데 단타가 아니면은 일단 조금은 이제 종목 관리한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정리됐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오늘은 유로메카 좀 밀리네요. 하지만 데브 시스터즈 오늘은 3.58% 올라가면서 수익률 7% 찍었습니다. 고영이 3.5% 오늘 상승하면서 수익률 15% 축하드립니다. 찍었고, CJ ENM도 오늘 수익률 어느 정도 일단 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시장 움직임 봤으니까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하죠. 종목들 흐름을 보게 되면 또 종목에 손이 막 근질근질 막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은 일단 우리금융 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종목이 밀리는 것보다는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지금 뭐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렇죠? 이번 반등에서 중요한 것은 13,400원 일단 돌파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금융이 14,400원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14,400 이거 적어야지. 금융주들이 다시금 조금 움직임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캐나다가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또 진행을 했죠. 사실 시장 안에서는 베이비 스텝이 되었던 금리 올리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얘기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은 일단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일단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이 안 좋아질 거예요,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는데 예상외로 미국 기업들 실적 나쁘지 않은 모습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일부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부담감은 여전히 시장 안에는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그냥 자명한 그러한 이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금융이라든지 대부분 은행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국내 은행주라든지 국내 금융주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냥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이 안정만 되면은 그냥 원래 받아갈 이익 자체, 그러니까 대출 이자라든지 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한국 금융지주가 타이밍이 살짝 일단 보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났었는데, 한국 금융지주도 한번 볼까요? 생각이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는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디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던 추세, 최근에 일단 한번 돌려내고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돌파를 또 해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줘,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돌파하다가 돌파를 유지를 못했네요. 돌파는 항상 몸통이 돌파가 돼야 되죠. 어쨌든 금융주들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은 우리 금융지주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지금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이 요즘 굉장히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전에도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사들, 은행들은 대주주들이 대부분 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그러한 부분이고, 최근에 우리 금융지주가 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전혀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얼만큼 좋아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22년도인데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오르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이거 영업이익도 많이 올라가고요, 당기순이익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이쪽의 흐름 자체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정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묘하게도 지금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벌써 전일 대비 거래량, 지금 9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 37%나 거래를 좀 동반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래 부분이 거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보통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오를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일단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기아하고 현대 쪽으로 거래가 조금 몰리고 있는데, 글쎄요. 요거는 이제 테슬라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이 나왔는데, 테슬라가 중내 사내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런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현대기아도 같이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일단은 전기차를 주도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현대기아도 완전히 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보니까 기아는 기술적 반등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채팅창이 기술적 반등이라고 치시고, 오늘은 접근을 지금 하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애매한 것도 있고요. 지금 올라서서 끝이 날 건지 올라서서 끝이 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하실 게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는 일봉 차트를 보죠. 일봉 차트를 보는데 일봉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3시 30분 종가가 어디에 위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일봉 차트를 가지고 매매하는 가장 기본은 2시 반에서 3시 반에 보통은 매매를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 일봉이니까 그 다음 봉, 그 다음 봉, 그 다음 봉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보는 것이 그냥 기본입니다. 지금은 뭐 지금 돌파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오후장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장중에 만약에 66,700원, 66,700원 가격권 돌파를 하면 한번 공략은 해볼 수는 있을 거로는 보이니까 참고하시고, 기아차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좀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든 기아든 간에 사실은 제가 어제도 어떤 증권방송을 좀 보다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시장 안에서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술력이 좋다라고 해서 종목이 가는 거 아닙니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렇게 되죠.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은 이제 시장에서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관심이 높아지면은 그 종목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오른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기술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 얘기가 실적으로 이어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력이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종목을 그 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니면 기술은 정말 좋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도 그 차를 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소비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감소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기술력이 좋고 차가 이쁘게 빠졌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올해 차 살 걸 내년에 사야 되겠어. 이번 경기 침체에서는 기존에 타던 차를 그냥 타야 되겠어. 얼마 전에 불소 원샷인가요? 그 광고를 보니까 차가 6만 7만이 갔다고 차가 잘 안 달려. 그래서 차를 바꿀 시기인가? 아니야. 지금은 차에 기름때를 벗겨서 그냥 계속 타야 되는 시기야. 뭐 그런 광고도 있던데요. 지금은 뭐 개별 소비자들이 사실은 차를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은 사실은 아닌 건 사실이죠. 자,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전기차가 다시금 붐이 분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타이밍은 요때 떴어요. 그렇죠? 타이밍은 요날 떴네요. 1월 9일 날 일단은 이전에 저항선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일단 한번 있었고, 이번은 이전 고점이 17만원 가격권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끌리는 그런 모습은 일단은 아니네요.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전히 하이브 오늘 반등해서 올라갑니다. 잘 갑니다. 우리가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남지 않은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하이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부분은 종목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JYP 엔터가 됐던 YJ 엔터가 됐던 아니면 SM이 됐던 대부분 주가가 역사적 고점 근처 혹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하이브는 지금 아래에서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단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승할 때 196,000원, 채팅창에 196,000원 치시고 196,000원 자리가 좀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전마진 안 챙기신 분들도 196,000원 가격권 돌파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 그때는 안전마진 먼저 좀 챙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 쪽에 오늘 거래가 조금 동반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거래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원래 게임이 들어가기 위해서 중국 판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신작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에서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선이 만들어지고는 있는 그런 상태인데 못 넘었죠. 아직은 그냥 관심만 가져 놓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오늘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이 요즘 많이 뜨거운데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안에서 먼저 시총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죠. 제이시스 메디칼 오늘 강세입니다. 요거는 강세 보인 지가 꽤 됐는 종목이죠. 항상 이제 지금은 붙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종목을 보실 때 종목 초입 부분의 상승을 놓치면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종목 초입의 상승을 놓치면 다른 종목을 보는 게 차라리 조금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르다가 지금 보니까 여기서 한번 멈춰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죠. 멈춰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죠?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돌파를 해서 저점 수준이 완전히 높아지는 형태가 한번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저점 수준이 높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졌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탈 가격을 이렇게 잡고 이때 이제 공략이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 되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은 꾸준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일단은 보였고요. 지금은 이미 이전 고점 언저리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보면은 목표가 얘는 원래 그때도 10,000원 정도가 일단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최근에 얘기를 계속해드렸던 고용 오늘 상승하면서 수익률 15% 축하드립니다. 대부 시스터즈는 오늘 4% 상승하면서 수익률 10% 근접 중입니다. 역시 축하드립니다. CJENM은 오늘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아프리카 TV 올라갑니다. 아프리카 TV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셋 중에 한 종목은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는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요. 지금 딱 걸쳐져 있어요. 지금 딱 걸쳐져 있고, 오늘 79,600원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보이면 오늘 공략은 가능해 보입니다. 79,600원. 근데 아프리카 TV가 제가 이제 예전에 불황령 사업들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긴 했는데, 왜 불황령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황령 사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아프리카 TV를 저도 역시 한 번씩 볼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냐면 제가 게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트레스 쌓일 때는 게임이 좋습니다. 제가 수영도 하고 이런 거 외부 활동도 합니다만은 오늘 보니까 눈도 굉장히 많이 와요. 그렇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외출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보고 싶은데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렇죠? 꼭 오락실 갔을 때 뒤에서 딴 사람 오락하는 거 쳐다보는 거 비슷하게 아프리카 TV가 일단 그런 식의 효과 자체가 일단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원래 대부분의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게 광고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광고를 먼저 보고 컨텐츠를 봐야 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부분의 수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예전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익에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광고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게 별풍선 시스템이 붙어 있죠. 잘하는 거 보니까 1,000원 정도는 쏠 수 있어. 그런데 꼭 이게 우리 예전에 좀 우스갯소리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중국 인구 14억 중에서 100원만 걷어도, 그렇죠? 돈이 얼마냐? 1원씩만 걷어도 14억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별풍선 쏘는 사람들은 2,000원 쏘고 2,000원 쏘고 하는 겁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이익 자체는 굉장히 무시 못할 이익이죠. 이 별풍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TV 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지금 저항 잡았던 부분 돌파 안착해서 몸통이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은 다시 가져볼 수 있을 걸 보이는데, 5장에 요거는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인
저항선 근처에 일단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안에서 시장 안에서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 묘하게들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시장이 일단 저항선 근처로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저항선 근처로 일단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렸던 LX 하우시스 오늘 저항선 돌파 시도 다시 한번 더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5장에 한번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대 위아도 뭐 반등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아직은 금량 반등 중이고 SL 반등 중입니다. SL은 여러분들 관심을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SL이라고 치시고, 현대 기아를 볼 바에는 지금은 SL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하락도 아니죠. 하락도 아니고 흐름 자체 그대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박스권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추세 잡는 가격이 거의 다 왔네요. 추세 잡는 가격은 거의 다 왔으니까 관심은 한번 가져두시고,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코스닥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세트레가이 간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네요. 유신도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아직 의미 없고요. 이지케어텍, 대명에너지 뭐 이런 것들, 연우 화장품 팔면은 무조건 케이스는 팔아야 된다는 그렇죠? 화장품을 팔면은 무조건 팔아야 되죠. 같이 팔리는 거니까. 청담글로벌 화장품 관련돼서 청담글로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요번에 화장품 관련돼서 약간 좀 물음표를 하나 던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이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죠. 기대감이 지금 높은 그러한 부분인데, 청담글로벌 오늘 조금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들었다 2번.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요거는 단타용으로만, 청담글로벌은 그냥 단타용으로만 여러분들 그냥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 화장품도 이제 잘 나오는데 굳이 한국 화장품을 쓸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요즘은 우리 휴대용으로 피부 탄력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계들 있죠? 그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어쨌든 요거는 단타용으로만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정리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시장 종목군들, 미스터블루도 뭐 여전히 뭐 상승 중인데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들하고 오늘 특징주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장 저항선 근처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장 얘기 일단 했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리고 정말 시장 안에 작은 종목들 중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군들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1월 27일 내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특강의 날짜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저녁 7시에 시간 비워 놓으세요. 알겠다 2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채팅창에 일단 뭐 시장 안에서 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저도 우리 올해 관심 가졌던 종목군들 중에서 또 종목 흐름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